브리티시 콜럼비아주 밴쿠버와 온타리오주 토론토는 여전히 임대료가 캐나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렌탈 다시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평균 임대료는 2달 연속 $2,000를 넘어섰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던 2년 동안 마이너스이던 임대료는 2022년엔 11% 올랐습니다. 전국에서 임대료가 가장 비싼 밴쿠버와 토론토는 지난달 원베드룸과 투베드룸 월세가 한 달 전인 11월과 비교해 1에서 4% 정도 떨어졌지만 1년 전보단 여전히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이 가운데 콘도만 보면 밴쿠버의 원베드룸 임대료는 $2,600여 달러로 1년 전보다 17% 올랐고 투베드룸 콘도는 $3,700여 달러로 19% 상승했습니다. 토론토의 원베드룸 콘도 임대료는 $2,500여 달러로 1년 전보다 22% 뛰었으며 투베드룸 콘도는 $3,200여 달러로 18% 올랐습니다. 임대료는 밴쿠버가 가장 높지만 오름폭은 토론토와 엘버타주 캘거리가 각각 23%씩 크게 올랐고 밴쿠버도 21% 올랐는데 반면 퀘벡주 몬트리올은 7%에 그쳤습니다. 중간 규모 도시 콘도의 평균 임대료는 BC주 버나비가 $2,900여 달러, 온주 에토비코와 놀스욕은 $2,500여 달러이고 BC 캘로나와 온주의 미시사가 벌링턴, 브램튼, BC 서리 순입니다. 중간 도시들 가운데 온주 키치너의 임대료가 1년 새 31%나 뛰었고 노바스코시아주 헬리팩스와 온주 런던 30%, 놀스역도 27% 올랐으며 스카버러와 서리, 버나비 순으로 올랐습니다. 이외 보고서는 2023년 전망에서 노동시장 강세와 이민자 유입 등으로 임대시장 강세가 올해도 이어진다며 다만 임대주택이 늘면서 오름폭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온주와 BC, 노바스코시아주의 임대료 상승세가 전국을 주도하고 엘버타주도 약간의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퀘벡주는 올해도 전국 평균을 밑돌 것으로 업체는 전망됩니다. 한편 전국 35개 도시에서 월세가 가장 낮은 지역은 엘버타주의 로이드 민스터와 그랜드 프레리, 레드디어, 에드먼튼, 리스 브릿지이고 사스카추안주의 사스카툰과 리자이나도 낮은 지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에서 80대 할머니를 넘어뜨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오늘 토론토 경찰은 당초 가중폭행 혐의 등으로 붙잡았으나 부검 결과 과실치사 혐의로 높여 37세 라이언 커니인을 입건한다고 밝혔습니다. 커니인은 지난주 금요일 아침 토론토 다운타운 킹과 영스트릿에서 걸어가던 할머니를 땅바닥으로 밀쳐 쓰러뜨렸습니다. 넘어지면서 얼굴과 머리에 큰 부상을 입은 89세 할머니는 끝내 현장에서 사망했으며 피해자 신원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범행 후 현장에서 달아난 커니인은 1시간 뒤 경찰에 체포됐으며 경찰 조사에서 커니인이 아무 이유 없이 할머니를 밀친 것으로 드러나면서 토론토 사회가 또 한 번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커니인은 또한 범행 전 철치 스트릿과 프런트 스트릿 동쪽에 있는 업소 창문에 벽돌을 던져 $5,000 미만 범죄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살인 및 실종 전담반이 수사하고 있으며 올 들에 두 번째 발생한 살인으로 기록됐습니다. 토론토 버스 안에서 TTC 직원 2명이 집단 폭행당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반쯤 스카보로의 케네디와 메리안 로드 인근을 지나는 버스 안에서 10명에서 15명의 젊은이들이 TTC 유니폼을 입은 직원 2명을 공격한 뒤 달아났습니다. 케네디 역으로 가던 중 변을 당한 피해 직원들은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번에도 여러 명이 함께 떼지어 몰려다니며 이유 없이 무고한 피해자를 물색해 공격하는 범행인 스워밍일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토요일 오후 6시 반에는 스카보로 마캄 로드와 프로그레스 애비뉴에서 교대를 준비 중인 TTC 직원이 비비총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곳을 지나는 차 안에서 날라온 것으로 피해 직원은 부상을 입지는 않았으며 경찰이 10대 백인 용의자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지하철과 버스 등에서 승객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강력 범죄가 잇따르면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TTC 직원 노조는 폭력 방지를 위한 추가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캐나다 국적 대형 항공사들이 전국이 아니라 지역 중심으로 국내선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에어캐나다는 토론토와 오타와 몬트리올 등 동부 지역을, 웨스트젯은 알버타와 브리티스 컬럼비아주 등 서부 지역 운행에 중점을 둔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웨스트젯은 토론토와 몬트리올 구간 운행을 팬데믹 이전과 비교해 80% 줄이고 토론토 퀘벡시, 오타와 헬리팩스 등 대서양과 온주, 퀘벡 노선을 대폭 감소합니다. 반대로 에어캐나다는 에드먼튼 출발, 켈로나와 오타와, 위니펙 이외에 서스케처원주, 사스카툰 등의 노선을 취소하고 또 승객이 적은 구간도 폐지합니다. 치열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진입장벽을 높이는 동시에 영업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변화라고 이들 항공사들은 밝혔습니다. 링스와 캐나다 제트라인, 플레어, 포토항공 등 소규모 저가 항공사의 성장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업계 관계자는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의 지역 중심 노선 변화가 전국 곳곳에서 노선 폐지로 이어지면서 일부 지역 주민들은 선택이 줄고 더 많은 시간과 요금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일부에선 에어캐나다와 웨스트젯의 담합 가능성이 제기됐고 사스카툰 상공회의소는 연방 규제 당국에 에어캐나다의 캘거리행 직항편 폐지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연방정부가 승객 보호 규제에 결함이 있다고 보고 재점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여름과 겨울 항공사들의 대규모 취소와 지연, 수화물 분실 등으로 최악을 경험한 정부는 개혁이 필요하다며 승객의 권리를 더 강화하는 새로운 규제 또는 개정안을 도입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가 테러와 화산 폭발, 기상이변 등 가장 극단적인 상황을 제외한 모든 지연과 취소에 대해 항공사의 책임을 묻는 유럽의 규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승객보호단체 관계자들은 보상 자격이 있어도 거절당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항공사의 요청에 거절당한 뒤 정부에 신고하는 제도가 아니라 합당한 승객에게 자동으로 보상해주는 법안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CTA에 적체된 승객의 불만은 3만 3천여 건에 달하며 이를 검토하는 데만 최장 1년 반이 걸리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경찰이 커뮤니티 메일함만 골랐던 절도범 3명을 붙잡았습니다. 이들은 도구를 이용해 광역 토론토 지역을 돌아다니며 커뮤니티 우편함에서 수표와 소포 이외 각종 금융 관련 문서와 정부 문서, 신용 및 투자 정보 등을 훔쳤습니다. 미시사가의 한 여성은 거의 매일 우편물을 도난당해 수령인을 친구 집 주소로 바꿨다며 캐나다 포스트에 이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으나 특별한 해결책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광역 토론토에서 우편물 절도 사건이 급증하자 신분 도용이 우려되는 가운데 최근 몇 주 사이 파손된 사서함을 확인했다는 캐나다 포스트는 현재 당국 등이 조사 중이라며 피해가 잦은 미시사가엔 올봄 보안이 강화된 최신 사서함 모델을 다시 설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보안이 강화된 사서함 설치가 요구되는 가운데 만일 우편물 도난이 의심된다면 경찰에 신고하고 캐나다 포스트 고객센터에 연락해 알릴 것을 관계자는 당부했습니다. 선윙 항공이 대서양과 일부 지역의 휴양지 노선을 슬그머니 취소한 사실이 드러나 곳곳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선윙은 이달 중순 헬리팩스와 프레데릭턴, 몽튼에서 휴양지로 향하는 노선을 취소하거나 축소했고 위니펙과 세스카추안 주발 노선도 취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갑작스런 노선 변경에 3월 봄방학 기간 중 여행을 준비했던 승객들이 계획에 큰 차질이 생겼다며 불만을 쏟아내는 가운데 사스카추안 주민들은 선윙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앞서 지난해 말 발생한 무더기 항공편 취소 사태와 관련해 선윙은 외국인 조종사 60여 명을 채용하려 했으나 연방정부가 고용허가서 발급을 거절했기 때문에 취소하게 됐다며 정부 책임론을 꺼내들었습니다.
하지만 항공업계의 노조는 써닝이 잡뱅크에 4주 이상 광고해야 하는 연방의 고용 허가서 취득 조건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아니라 써닝 항공의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써닝은 급여 지출을 줄이기 위해 외국인 조종사를 채용하려 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주 무궁화 한인 요양원이 지난주 금요일 거주 어르신을 모시고 설 잔치를 열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 방침에 따라 올해도 다 같이 한자리에 모이지 않고 각층 액티비티 룸에서 3번에 나눠 소규모로 진행됐습니다. 헬렌정 원장의 새해 인사를 시작으로 요양원 직원들을 대표해 각 부서 매니저들이 어르신들께 세배를 드리고 직원들은 설 노래를 선사했습니다. 어르신들은 동영상을 통해 전통 민요와 춤 등의 공연을 관람하고 이어 떡갈비와 전, 잡채, 다양한 떡과 과일이 든 잔치 음식을 드시며 민족 고유의 명절을 즐겼습니다. 주 캐나다 한국 대사관과 주 캐나다 한국문화원이 한국과 캐나다 수교 60주년을 기념하는 현대무용 공연을 캐나다에서 처음으로 선보입니다. 모던 테이블의 속도 공연은 다음 달 22일엔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나나이모에 있는 폴트 극장에서 24일엔 오타와 국립아트센터에서 열리며 나나이모 공연은 성인 $15, 학생과 회원은 $10, 오타와 공연은 무료지만 사전에 반드시 예약해야 합니다. 모던 테이블은 남성 무용수로만 구성된 레퍼토리 무용단으로 드라마적 요소나 오브제 같은 무용 외적 요소를 배제하고 춤 본연의 몸짓을 중심으로 빠르게, 느리게, 보통으로란 3가지의 속도를 춤으로 표현해내며 관객에게 역동적인 생기를 전해줄 예정입니다. 이번 공연은 전통 현악기 야쟁의 리드미컬한 사운드 바탕에 신선한 발상과 실험이 더해져 전통 무용의 멋과 미를 탁월하게 재해석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